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앞에서 뵈니까 미소가 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또 에너지를 증폭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또 굉장히 핫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에너지 마음껏 받으셔서 월 초에 또 저희 10월 글로벌 컨벤션에서도 에너지 많이 받으셔서 폭발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2년 반 정도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제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을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30대에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지금 제목을 쓰고 있어요. 이 사진 제가 되게 최근에 찍은 바디 프로필인데 괜찮나요? 너무 네. 예뻐요. 제가 사실 지금 출산한 지 260일 정도 됐어요. 세상에. 진짜 뉴스킨 제품과 파마리프 제품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지만 요즘 30대, 뭐 20대 밀레니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자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나도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진짜 워너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했고, 사실 진짜 애기를 키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진짜 티아19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제품력과 그 프로틴의 놀라움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었는지 진짜 몰랐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근육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애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도 근육을 늘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경험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마이스토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 전개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이스토리 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저는 세 자매 중에 큰 언니예요. 제 와우. 첫 번째 맏딸이고요. 사진 잘 안 보실 텐데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나. 강의장 돌아다니면서 몇 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DNA가 너무너무 달라요. 성향도 진짜 다르고 성격도 진짜 다르고 비슷한 건 외모랑 목소리. 진짜 비슷하거든요, 외모랑 목소리가.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각기 다른 삶을 꿈꿨었고 각기 다른 직업군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이 세 자매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가족 사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다. 좋죠? 좀 이따 좀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꿈은 모델이었었어요. 너무 예쁘다. 제가 키가 177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미 7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의를 많이 받았던 게 모델 아니면 농구 선수. 진짜 많이 제의 받았었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는 왠지 폼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모델이라는 일이 정말 해보고 싶었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까지도 공직에 계시거든요. 공무원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절대 공부해야 된다, 절대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첫 번째 꿈이었지만 20살이 되는 해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이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소질이 없었던 공부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할애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이 되던 첫 해에 나는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학교 동아리를 시작으로 그 S팀이라고 하는 모델 아카데미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모델 일을 배우면서 20대 초반에 제 나름의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제가 모델 일을 했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콜드라는 걸 처음 해봤었어요. 이게 프로필 사진에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제 사이즈가 있고 제 이름하고 연락처가 있어서 청담동에 이제 그 로드샵 중에서도 좀 비싼 로드샵들 있잖아요. 그 쇼하는 로드샵. 그런 로드샵들에 가서 제가 프로필을 뿌리고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면서 콜드를 했었어요. 저를 써달라고. 콜드를 되게 많이 했었고, 버려지는 프로필 진짜 허다했던 것 같아요. 전 본의 아니게 그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쓸모있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되게 20대 초반에 조금 이른 나이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뽑는 프로그램. 그거 보면서 마냥 되게 재밌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거긴 정말 뽑히지 않으면
하면 떨어져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들 뉴스키너만큼 열심히 하지 않던가요? 그쵸?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픽 당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랬던 20대 초반이었었고 모델 일을 하면서 투잡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왜냐면 SS나 FW 시즌,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즌 이외에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시즌 이외에도 일을 하려면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야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투잡을 염두를 했었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투잡이 웨딩 플래너였었어요. 저는 이 일을 제가 7년이나 하게 될 줄 몰랐었고 그냥 정말 사이드로 내가 상담을 해서 돈을 벌거나 웨딩이나 파티나 이런 플래닝 같은 거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얻으면 내가 아이를 낳고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되게 막연하게. 그래서 저는 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었고 제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직 중에 하나거든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되지 않고 그 계약의 타겟이 심지어 결혼을 앞둔 젊은 성인 남녀들밖에는 타겟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시장성을 떠나서 웨딩이라는 일이 너무 재밌었었고 그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을 준비해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큰 사명감을 느꼈었어요. 책임감도 있었고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뚱뚱한 신부님이 오셔도 저한테 신부님으로 오는 순간 예뻐 보여요. 드레스가 사실 잘 맞지 않아서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여워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사람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사람 때문에 웨딩을 계속 했었어요. 이게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이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20대를 다 웨딩으로 보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저한테 불급은 없었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제일 바쁜 날이고 행여나 뭐라도 하나 미스나면 어떡해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데 저는 예민하지 않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26살 때 제가 웨딩을 막 했던 나이에 결혼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한번 오게 돼요. 지금도 제 신랑은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레스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26살 시집가면서 청담동 며느리 됐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때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잘렸네요. 자기 월에 한 1,000만 원 벌어?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뉴스킨 사업가? 뉴스킨 사업? 아니에요. 아닌가? 저 이 얘기를 한의원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었냐면 20대를 정말 불살르면서 살았어요. 제가 불살르면서 살아서 웨딩 플랜 했었을 때 한 2년 가까이는 일주일에 한 번도 거의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워커홀릭처럼 일을 했었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키가 커서 목도 길고 허리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버스에서 졸고 이러느라 이 다 디스크 초기 증상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겪어보신 분만 아는데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누우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 누워요. 근데 이거 진짜 해보신 분만 알거든요. 너무 아파서 진짜 그 정도로 했었었고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침 맞는 거, 뭐 면역력 떨어지는 거 이게 별 일이 아니었어 저한테. 너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모델할 때 너무 굶어서 이미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계속 축나는데 20대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영양제 이런 거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잡으려면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진짜 열심히 해서 본의 아니게 저 진짜 몸을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냥 밥 먹듯이 한의원에 갔었고 맨날 맨날 하혈하고 막 이래가지고 산부인과 가고 막 이런 일 되게 허다해서 한의원 딱 갔다 나오는데 이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무슨 1,000만 원을 벌어요 하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플랜을 막 회사에 가서 적었거든요.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죽을 것 같던데요. 일의 강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진짜 나름 많이 벌었을 때 한 주에 진짜 최소 7건 이상의 막 웨딩을 하다 보면 20분가 20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한 주에 7건 이상의 예식이 나가게 되면. 맞아. 근데 그거 2배를 해야 1,0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벌기 전에 죽겠다. 못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제 주위에 가장 돈을 많이 벌던 게 사실 제 신랑이었었거든요. 예비 신랑.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자기가 원래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더니 직장인은 자기가 원래 1,000만 원 못 벌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 그걸 몰랐었어요. 몰랐고 열심히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초중고의 교육의 폐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기 사업을 해야 돼, 본인 사업을 해야 월에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고 그것도 잘 됐을 때 벌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과감하게 회사를 3주 만에 그만두고요. 제가 진짜 가내수공업의 끝판왕이라고, 이거 주얼리 부캐예요. 제가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고 한 6시간 정도 햇빛 안 보고 지하 벙커에 갇혀서 만들면 하나 정도 완성돼요. 진짜 너무 힘들고 손에 그 본드가 진짜 많이 묻었었고, 이제 신랑 가슴에 다는 부토니아, 부케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데 머리에 꽂는 헤드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느끼시지 않나요? 이 부케가 지금도 생소하지 않으세요? 네. 2년 전에 더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자영업도 해야 그 흐름을 타고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제 나름의 뭐였냐면, 서양에서 되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거고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했었을 때 이 트렌디하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아이템이 된다고 하면 고객들이 떠나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제가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네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제 사무였어요. 제가 다 디자인했었고 이 로고까지. 와, 청담동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고 돈도 모으고 결혼하면서 모았었던 돈을 진짜 여기다 다 썼고, 저 진짜 정말 몇백만 원 안 남은 상태에서 시작했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제 나름의 20대 여성CEO로 청담동에 진짜 룸 하나 내고 싶었었고, 이런 곳에서 웨딩 상담하면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준비를 했었던 공동대표님도 계셨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월세를 메꿀 걸 솔직히 생각을 하고 오픈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자영업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일단 1차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다 나의 밭으로 유치를 해야 제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 일에서. 저는 명함에 CEO라는 그 명함이 파졌었을 때 저 진짜 너무 행복했었고, 근데 현실은 명함은 내가 CEO라 밥값은 내가 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나가는 돈은 내가 더 많은 그런 CEO의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버틴다가 솔직히 맞았었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가 27살이었었고, 제가 27살 때 오픈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었을 때, 제가 제 스폰서 사장님이 혹시 강용웅 사장님 아시나요? 네. 되게 유명하시죠? 네. 강용웅 사장님을 통해서 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계속 저한테 계속 지속적인 리크루팅을 하셨다 이런 것보다 이야기를 했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이미 청담동에다 오픈은 해놨고 월세는 나가야 되고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걸 알아보기에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근데 제품을 만났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무사장님한테 진짜 좋은 화장품 있어, 스킨케어 한번 받아볼래? 무료 스킨케어 받아볼래로 시작했었던 뉴스킨이었었고, 제가 막 뉴스킨에 미쳐가지고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씩 샀어요. 나 혼자 쓰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갈바닉하고 180도를 쓰고 정말 놀랍게도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는 그냥 늘 여드름 피부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드름 하나만 안 났으면 좋겠다가 제 나름의 피부의 소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여드름이 안 나고요. 진짜 고생도 많이 했어요. 180도 명현현상으로 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저보다 명현을 오래 겪으신 분들을 저 본 적이, 저 6개월 넘게 명현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맨날 붙잡아놓고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이게 근데 제품이 안 맞아서 나랑 사업 못하겠다고 막 진짜 이랬었어요. 어머, 신기하다. 근데 제가 봤었던 가능성은 뭐였냐면 나는 이런데 그 원래 피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미세하게 나만 좋아지는 걸 알아요. 미세하게. 그 나만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내가 미치는 제품이 아니라 남들이 미치는 제품을 사업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못해서 어떻게 보면 웨딩에서 진짜 크게 대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그때 제 나름대로 현실 점검을 하고 진짜 저는 제품으로 비포 애프터의 인상이 정말 많이 났었고요. 진짜 예뻐졌어요. 정말 예뻐졌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청담동에 시집을 잘 가서 얼굴을 갈아엎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뉴스킨 180도랑 갈바닉 그리고 많은 파마네스 제품을 통해서 정말 예뻐졌고 저는 여드름이었었던 피부를 180도로만 고치려다가 TR19을 먹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품을 진짜 사랑해요. 제 파트너 사람도 제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제품이 팔려나가는 제품임을 알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될까 말까에 대한 건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제품인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내가 병원을 가라고 해도 파마닉스를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 제품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지 끝내주지 어디다가 비할 제품이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막 생각나는 게 계속 있는데 저는 사실 사업자 강의니까 저는 생리통이 한번 시작되면 일주일간을 그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가 없으면 아예 못 견디고 밖에도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티그린 97, 뉴스펜 3, 에스테라 1으로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보시면 안 돼도 1년이 걸렸는데 저는 그때 진짜 완전 유레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전을 보고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이건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나쁜 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품이 안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내가 적당히 좋은데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심각한 상태였는데 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효과를 몰라? 어쩔 수 없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확신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진짜 유저스펜도 많이 나갔었고 에스테라 1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티그린 97은 저는 어느 곳이 다 아파도 티그린 97 얘기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티그린 97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제품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었고 만약에 제품을 쓰시면서 이렇다 할 정도로 못 느껴보셨다라고 하면 제품 카탈로그의 제품을 공부하실 게 아니라 진짜 미칠 만큼 제품을 드셔보시는 걸 저는 진짜 권장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니스 2 나오면 다 끊고 베니스 2만 먹고. 근데 제가 사실 베니스 2만 먹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유스펜 같이 먹었거든요. 저는 유스펜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몸소 경험하시면 이게 약간 방언이 터진다라는 소위 그런 얘기가 되죠. 방언이 터져요. 네. 그래서 정말 제품력으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었고 저는 지금 세자매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이 둘째 동생 진짜 똑똑해요. 학교도 정말 좋은 학교 나왔고 학점 4.0 이상으로 그러니까 4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나랑 만났으면 굳이 안 친했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살고 있었고 너무 똑똑했고 이대생인데 영어 잘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과생인데 그러니까 공대생이고 수학 되게 잘하는 이과생인데 영어까지 잘해. 되게 불편하고 해외 안 나가고 임금으로 영어하는 애들. 이상하죠?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그런 애가 우리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그 신의 직장을 23살에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제가 뉴스킨 사업 듣고 그 백사호 강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갑자기 비전 보고 뚜껑 열려서 나가면서 전화하는 거. 그 전화했었던 사람이 둘째 동생이에요. 근데 그때 전 뭐였었냐면 유경아 95%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살 수 없어. 우리 5%로 가야 돼.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헛짓을 안 하면서 살았던 언니였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진짜 무언가를 찾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대요. 근데 진짜 95%의 삶을 저보다 더 빨리 깨달아버린 저의 둘째 동생이 저보다 더 빨리 전화버렸어요. 대박. 대박이죠. 저는 수학이 진짜 약해서 보상 플랜에 대한 좀 그 이해도가 약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는 네. 분들인데 아무리 풀어줘도 이 보상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받으면서 깨우친 스타일, 이 친구는 보면 계산이 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보상 플랜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듣고 와서 저한테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 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언니 이 보상 이거 진짜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라고 확실히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어도 나만 망하면 되는데 얘까지 망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 마음이 진짜 컸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일걸? 근데 언니가 알아보니까 진짜인 것 같긴 한데 너가 좀 알아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돌아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걸 다 풀어봤는데 이게 진짜면 내가 3년 안에 했던 걸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어. 이거 진짜야? 라고 되게 똑똑하죠. 소름 돋아. 원래 이거 보상을 다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 포인트에서 소름 확 돋아요. 지금 왜 그랬냐면 그때 비전을 봐요, 제가. 얘가 인정하면 끝났다. 수리적으로는 끝났다. 그러면 나 하기만 하면 된다. 돈이 들어오는 걸 내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섰고, 저는 행동하는 큰언니, 똑똑한 둘째 언니 만나서 맨날 셋째를 리크루팅해요. 셋째는 22살이에요. 대학생이었었고 사회복지과를 전공했는데, 사회복지과 맨날 강의 듣고 오면 막내 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 내 삶도 복지를 못할 것 같은데 사회를 어떻게 복지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막내가.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래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들어도 사회복지과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걸 안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열정적이고 행동 있는 첫째 언니와 똑똑한 둘째 언니가 만나서 맨날 성경아 일어나서 앉아봐. 열정 넣고 보상 풀고, 열정 넣고 보상 풀고. 진짜 이걸 정말 많이 했었었고, 저희 가족이 여행을 진짜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여행 갈 수 있는 날 언제 있어요? 명절. 명절 있죠, 명절. 명절날을 미리 1년 전에 박아두고 돈을 모아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여행을 갔다 오는 7일 내내 뉴스킨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신문을 날 정도로 어디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22살짜리 동생을 리크루팅을 결국에 했고, 와서 이 22살짜리 동생은 주변에 룸미스파 하는데 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다 배워서 다 커서 올해 마카오 석세스를 저랑 같이 갔다 왔어요. 와, 대박. 정말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사실은 저는 뉴스킨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그냥 주고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대로 하면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았었고, 어떻게 보면 세 자매의 케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그건 있었지만 확신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로 분명히 된다, 어차피 다른 길은 없다, 이거 아니면 쪽박이다, 이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즈니스를 했었고 이런 마음으로 팀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밀레니얼 사장님들을 리크루팅 하실 거고, 앞으로 그 리크루팅이 되는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저는 그 밀레니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밀레니얼들은 고충이 있어요. 이걸 아시면 밀레니얼 리크루팅하기 되게 쉽거든요. 뭐냐면 밀레니얼의 고충은, 잠시만요, 의식주가 아닌 거 알고 계시나요? 밀레니얼의 고충은 의식주에 대한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목숨 걸고 뉴스킨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다 목숨 걸고 뉴스킨 해요. 밀레니얼도 목숨 걸고 하는데 의식주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를 게 없어서 뉴스킨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가방을 들고 싶고. 맞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40대, 50대에 타는 BMW나 벤츠 말고 20대에 타는 벤츠가 타고 싶은 게 밀레니얼이에요. 500만원, 600만원짜리 샤넬 클래식 백이 50대, 60대 우리 엄마가 매는 거 말고 20대 후반, 30대 때 500, 600만원짜리를 매고 싶은 게 밀레니얼의 마인드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걸 보고 컸어요.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삶에서 이미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완벽하게 해결된 삶에서 이미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뉴스킨을 합니다가 이 꼴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밀레니얼 리크루팅 할 때 그렇다고 뭐 차를 뽑을 수 있어 이런 리크루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 포커스가 아니라 진짜 라이프, 문화, 삶, 여행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 밀레니얼들은 그거에 목숨도 바쳐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달, 두 달을 바짝 일해서 한 달, 두 달 여행을 호주 막 가서 한 달 내내 풀로 쓰고 오려고 막 두세 달씩 돈 모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막 그거 몇백만 원 들고 가서 한 달만 다 써갖고 오잖아요. 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와, 영원으로. 그게 사실 밀레니얼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라이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으지 않아요, 돈을. 적금을 안 들어요. 오늘 번 걸 오늘 다 써요. 쉐어링 보너스는 밀레니얼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들어온 거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그래요. 막 엄마도,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한명 근데 좀 요즘 벌어도 좀 아끼고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벌면 그만큼 써야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게 밀레니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자체가 의식주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들은 의식주가 보충이 없다. 물론 정말 빚을 물려받았거나 상황상 내가 진짜 학자금 대출에 대한 헐떡임으로 인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밀레니얼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자기가 살 걸 줄이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문화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고 밥값보다 더 비싼 디저트 카페를 가는 거 아시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치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밥은 김밥을 먹어도 디저트 카페에 가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이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의식주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뉴스킬을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그룹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이런 문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지만 지속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마감에 대한 압박 있긴 있어야 돼요. 또 안 해.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그 강약 조절이니까 확 놀 땐 확 놀게 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뉴스킨을 선택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Y를 찾으라고 할 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나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뉴스킨을 한 건 맞아요. 내 자영업에 대한 고충이 힘들어서 뉴스킨 선택한 거 맞아요. 월에 500만 원 벌던 거 1000만 원 벌고 싶어서 뉴스킨 선택한 거 맞는데 Y까지 찾기엔 힘들었던 거예요. 보통 뉴스킨에 와서 Y가 없으면 Y가 강하지 않은 뉴스킨을 그만둔다? 맞아요. 맞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Y를 찾기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가 생각했었던 이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Y를 당장 못 찾겠으면 이 죽고 못 찾는 Y를 찾느라고 에너지를 빼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킬 완벽한 아이템이 내가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자. 왜냐면 저는 제품력을 완벽히 믿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번 뚜껑이 열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컨벤션에 갔었을 때 2년 전에 제가 이 루비스파가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때 이거 루비스파 살 때 왔다 갔다 왕복 200만 원 티켓도 아깝고 비싸 죽겠는데 이것도 또 사와야 되니까 진짜 주머니가 사정이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인 분들이 진짜 루비스파를 저걸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루비스파를 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어카운트당 2개밖에 못 사요. 2세트밖에 못 샀어서 그때 구매하지 않는 그 코리안 이 어카운트 이거를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막 한국어와 중국어로 막 그걸 달라고 내가 포인트를 줄 테니까 이걸 사가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중국이랑 한국이면 비행기값 엄청 비슷할 거고 한국은 돌아가자마자 오픈이 되는데 중국은 안타깝게도 4월 런칭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텀이 있었던 거예요. 한 6개월 정도가량의 텀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이 제품을 갖고 가서 저걸 팔 생각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사업을 생각하고 가져갈까 싶으니까
적어도 팔 생각으로 가져가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저거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선물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루미스파를 못 팔면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이런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체험을 해보는 당신은 진짜 개탄 거야 라는 게 제 마인드에 있었어요. 저 핸드백에 루미스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면 거두절미하고 내가 진짜 대박인 거 갖고 와서 언니 손 줘봐. 손에 막 문질렀어요. 진짜 3분 안에 카드 번호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말하면서 이미 혼이 나갔어. 거기 그 앞에 있는 언니가. 실제로 진짜 그렇게 돼서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들 1년, 2년 뒤에 리크루팅돼서 오신 분들 꽤 많아요. 제품은 그때 샀는데. 그때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루미스파 진짜 절대 못 사. 지금 당장 사고 싶어도 못 사. 예약하면 10월 말에 결제돼. 근데 이거 내가 직접 미국 가서 봤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하고 사업해야 돼. 막 미친 듯이. 그때 거의 한 15일 만에 저희 팀, 저 그때 막 래피즈 막 이랬거든요. 그때 100대 가까이가 나갔었고 세보진 않았는데 그때 쿠폰이 제가 50개 있었고 제 파트너 사장님 합해서 한 50개 넘게 있었거든요. 다 나갔어요, 저희 쿠폰. 다 나갔었고 그때 진짜 루미스파 되는 사업, 되는 아이템 이거 바꿀 수 있겠다. 근데 갈바닉 가뜩이나 제가 비포 애프터가 많이 나서 갈바닉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얘랑 쓰면 대박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쓸 때랑 이것만 쓸 때랑 진짜 180도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아이템, 내 삶을 변화시킬 아이템, 나한테 죽어도 판권을 넘겨줄 수 없을 만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템. 근데 이게 나한테 있어 대박. 이건 내가 해야 돼. 똑같이 가는데 만약에 내가 못 가면 난 이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인드로 뉴스킨을 하기 시작했었고 제 뉴스킨을 하면서 진짜 집중해서 했었던 7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좋네.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진짜 그 사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는데 진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차트가 40장이 넘어서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주의의식인데 첫 번째는 저는 내 사업인데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이 마인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사장님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팀 내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맡아보지 않으면 이 의식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간 리더라는 타이틀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런 것들에 위임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뭘 해봐라, 이걸 운영해봐라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의식을 갖기 전에 그것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전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앞에 넣고 다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전 제일 쉽더라고요. 저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하겠으면 김연경의 랠리에 김연경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절대 랠리에 빠지지 마라. 김연경의 그룹 미팅에 김연경 키를 갖고 있는데 김연경이 안 오면 못 열잖아요. 네. 이거 되게 심플한 건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진짜 제가 청담동에다가 사무실 오픈해봐서 알거든요. 내가 청소 안 하면 청소할 사람이 진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공용으로 쓰고 선릉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몇백만 원짜리 사무실을 막 2, 3만 원부터 내고 쓰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의 랠리, 나의 그룹 미팅, 나의 셀 미팅, 나의 리더 미팅 절대 빠지실 수 없어요. 절대. 이건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우리 사업이 조금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업이는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제발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산 안 했었어요.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았어요. 못해도 내 탓, 내가 안 했으니까. 남의 탓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절대 하지 말자. 내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마인드로 하면 상대도 100%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사업도 마찬가지, 전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상대도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줬구나. 근데 내가 조금 손에 덜 보려고 하면 상대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계산하는 걸. 두 번째는 회사의 로드맵대로 해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잘 몰랐었어요. 스폰서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백상원 관계자에서 강의를 들으면 와닿으시더라고요. 아주 깊숙한 것까지 막
희열을 느끼고 심장이 뛰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이게 보통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잘 모르겠고 비즈니스도 처음 하는 거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는 그 1년짜리 석세스 로드맵이 있으시죠? 네. 그거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걸 계산하지 마시고요. 들어왔으니까 당장 내일 모레 가는 것도 갈 수 있게 어떤 룰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뉴페스타 썸머 예를 들어 이틀 전에 LOI를 넣었어요. 못 가잖아요, 뉴페스타 썸머를. 근데 뉴페스타 썸머를 못 가니까 뉴페스타 썸머 기준을 모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회사에서 개최하는 김연경의 뉴페스타 썸머의 이 진행 구성 방안을 내가 방금 들어왔다고 모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의식이 참으로 어렵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로드맵대로 내 로드맵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로드맵 미팅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 맨날 그 스폰서님 로드맵 미팅 하시잖아요. 근데 그 로드맵 미팅의 문제가 뭐냐면 그 로드맵을 따라가야 로드맵 미팅이 돼요. 근데 로드맵을 짰는데 2주 뒤에 똑같아. 2주 뒤에 또 그거는 사실 로드맵 미팅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가서 미팅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로드맵 미팅이 내가 석세스 로드맵의 그 지표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 안 두드려도 바로 나와요. 내가 뉴페스타 윈터 가려면 48블럭 해야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쪼개서 매달 몇천 GV 해야 되는지 바로 나와요. 이번 달 4천 GV 못했으면 다음 달 5천 GV 해도 이게 바로 계산이 때려지거든요. 그러면 로드맵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다 보면 방콕에 가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완벽한데 이거를 자꾸 간과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자꾸 찝어. 이거 윈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콕은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 가는 거를 내 파트너를 집중 못 시켜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맞아. 이게 내가 윈터를 가고 썸머를 가고 막 이런 걸 가면 가니까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도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못 시켜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기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월말에 내비게이터를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이건 되게 무서운 맞아요. 복제예요. 네. 아주 무서운 복제.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부분을 따라가시고 신제품 출시 뉴페스타 석세스티를 반드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으셔야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는데 폭발적인 발판을 만들어줘요. 회사는 항상 이곳에서 무엇을 주냐면 비전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저는 목표를 설정하면 0.00001%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표를 절대 안 바꿉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겠어 하면 무조건 될 때까지 해요. 목표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라.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뼛속까지 새기면서 했었던 얘기였고요. 본인 스스로와 타협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이번에 못한 걸 다음번에 못하는 게 합리화돼요. 저번에는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두 번째 들 상해요. 이 사람이 어쩔 수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걸 되게 하는 건 내가 된다고 마음먹는 힘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절대 안 되는 건 없어. 무조건 할 건데 과정이 힘들 뿐. 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제 그 내비게이터고요. 2016년 12월 1일자에 제가 그 브랜드 레프리젠테이티브를 달성하고 2017년 5월 1일자로 브랜드 파트너, 강제 브랜드 파트너가 돼요. 골드. 누군지 아시죠? 제 동생. 전업하고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모닝스쿨 들으면서 언니 그따위로 하면 루비 못 가라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했었던 둘째 동생 때문에 강제 BP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러다가 평생 스폰서 소리를 못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골드코스트 석세스 스트림 나왔었을 때 저는 골드코스트란 단어를 뉴스키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5글자를. 너무 놀라서 이런 데를 보내주는구나. 대충 계산해보니까 인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만 원 들던데요. 그 부부가 둘이 가면 800만 원이잖아요. 내가 이 여행을 못 가면 진짜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017년 9월 1일자에 SBP를 건너뛰고 바로 EBP를 달성을 해요. 이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EBP 목표가 아니었었고요. 석세스 트립을 가야겠다 목표.
저는 그거 하나 보고 달렸고, 이때 EBP 먼저 못 가면 죽을 때까지 제 친동생 파트너한테 스폰서 소리 못 듣겠구나.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집중한 기간은 저는 진짜 딱 2년이더라고요. 제가 EBA까지 달성한 기간까지 하면. 저는 벨로시티로 성장한 리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벨로시티예요. 저는 웨이스트 맥시마이저가 아니고 벨로시티로 했고, 벨로시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벨로시티는 모든 사장님들이 지금 다 갖고 가셔야 될 하나의 숙제잖아요. 네. 벨로시티는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목표 페이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지만, 그 페이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받는 것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거 벨로시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내년 4월 골드코스트 가야 되니까 자기 미리 시간 빼놔라고 했던 제 얘기였고, 제 신랑이 청담동에서 웨딩드레스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4월, 10월이 제일 바빠요. 근데 석세스트립 4월에 가죠. 일주일 빼라고 얘기했더니 대꾸도 안 했었어요. 대꾸도 안 했었고, 1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거의 미저리처럼 세뇌당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골드코스트 갔다 온 애처럼. 4월에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골드코스트에 있을 거야. 결국에 저희는 진짜 골드코스트에 있었고, 저는 목표 설정을 지르고 진짜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신랑이 같이 살면서 이때 조금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EBP를 다시 하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정말 마음 먹고 끝까지 했었을 때 11시 59분 59초까지 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일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었고요. 그때 스폰서사님하고 가서 철없이 놀다 왔어요. 정말 철없이 놀다 왔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걸 누리고 오고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업한 기간 중 절반이 임신 기간이었어요. 제가 2년의 기간 동안 10개월을 아기를 품고 있었고, 이 녀석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한 달을 일찍 나왔어요. 3주 가까이 일찍 나와서 전 실제로 9개월 임신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힘들고 못한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였어요. 배불러서 안 할 이유가 완벽하잖아요. 못할 이유 더 완벽하고 타당하고,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면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고, 실패도 성공도 결국엔 내가 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라는 이름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마라는 타이틀로 내가 내려놓기 싫었어요.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이유로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엄마라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게 저한테 있었었거든요. 배불러서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배불러서 다니면 매출 잘 나요. 매출 잘 나고, 이때 당시에 저한테 6개월 임산부의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 들어오시게 돼요. 제가 1년 반을 리크루팅 했던 사장님이고, 정말 친한 언니인데 그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일산에서 여기 선릉을 하루도 시스템에 빠진 적이 없어요. 임신 6개월 때 애 낳는 전날까지. 데모 가방 메고 핸드백 메고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다녀서, 언니 진짜 너무 힘들지, 내가 막 다 안쓰러운데 아니 균형이 맞아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다니까 뉴스킨에 미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저는 제 둘째 동생이 들어오고, 제가 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진짜 다 같이 지옥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BA 타이틀 달았었을 때 입덧하면서 올라갔어요. 뱃속에 2개월 된 아이가 있었었고, 입덧하느라 이 소감을 발표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6개월이었을 거예요. 6개월 때 제가 SBA로 올라가게 돼요. 이때 저는 벨로시티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미친 듯이 성장을 이루면서 팀 조직이 커져나가면서 그때 제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항상 약속했었고, 제 스스로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후회할 만한 선택은 제발 하지 말자. 어차피 뉴스킨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마감을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어요. 아시죠? 근데 하고 나서 힘든 건 돈이라도 많이 들어가서 드리는데, 안 하고 힘든 건 돈도 안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아. 자신감도 없어지고 목표도 못 달성해서 갑자기 하락해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어차피 힘들 거면 되고 힘든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후회할 선택은 엔간해서 하지 말자. 그냥 접자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어떻게 했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느끼실 거예요. 미쳐서 했어요. 미쳐서.
제품에 미쳤고 사업에 미쳤고 어차피 미쳐야 이거 되는 일이고 쇼부 보는 일이니까 시간 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저는 목표 설정하고 단 하루도 뉴스킨이 아니었던 적 없었습니다. 뉴스킨에 미치는 소리는 매일매일 들었었고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어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렇게 하다 진짜 죽으시면 티멜리트를 못 가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발 쉬라고. 활동방에 제가 그 활동사항을 올리면 쉬라는 카톡이 와요. 그 활동방에서 사장님 제발 쉬세요라고. 제가 사실 지금 일주일 정도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진짜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쉰다고 집에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머리를 뉴스킨 한 적 없고 가슴으로만 뉴스킨을 했었고, 저는 한의원 의사 선생님한테도 파마엑스를 팔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그냥 제품에 미쳤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었고, 뉴스킨 얘기가 시작되면 입덧과 아프던 거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너는 그냥 임신을 계속 하던가 아니면 계속 아프던가 해도 뉴스킨을 하면 넌 아플 일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바꾸는 일이 뉴스킨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버러지 소득에 대한 얘기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 뉴스킨을 40년 동안 하실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4년 만에 끝내시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40년 뉴스킨 할 것처럼 뉴스킨을 하시면 뉴스킨도 4년 만에 경제 플랜을 끝낼 수 없어요. 맞아요. 제 생각은 이게 확고했고, 저는 1년을 10년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뉴스킨을 했었고, 그게 지속 반복되면 나는 4년 만에 경제 플랜을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고 출산하고 14일 이내에 찍은 사진인데 얼굴 상태 너무 기특치 예쁘다. 않아요? 네. 제 목표였어요. 연예인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진짜 애를 낳고도 붓기가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들의 그림 속에 그들의 애기 엄마의 다른 모습이고 싶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걸 강점으로 활용을 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 저를 맞췄고, 마음 먹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간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랑 저랑 딱 똑같이 주어진 것 중에 하나 시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들도 24시간, 나도 24시간인데 24시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조리원에서 맨날 이렇게 인스타그램 올리고 있으면 개인톡으로 제발 쉬세요라고 와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뉴스킨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했어요. 왜냐면 애기 엄마들 다 모유 수유하면서 죽어가면서 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저 산후 우울증. 솔직히 말하면 올 시간이 없었어요. 산후 우울증 올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즐겁게 비즈니스를 했었고, 제 나이 30이에요. 출산한 지 100일 만에 저는 EBA라는 타이틀을 달성했고, 벨로시티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플랜이었었어요. 저는 출산하고 100일 동안은 못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50일 때부터 솔직히 나왔어요. 50일 때부터 나와서 파트너 사장님하고 우리 팀 사장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출근했었거든요. 물론 쉬어가면서 했었는데 그 여파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골골댔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놓을 수 없었고, EBA 타이틀 달성하니까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절대 쉬시면 안 됩니다. 바로 팀엘리트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에 절대 못 쉬어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그 EBA 달성하면서 받았던 영상인데 뒤집어졌네요. 제가 이때 저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너무 울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거의 뭐 올라가서 울면서 소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사랑하는 저희 팀 사장님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저희 지금 8개월 됐거든요. 저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스크를 입혀서 예쁘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내가 이런 삶을 아이한테 선물해줄 수 있구나가 너무 감사했었고,
이렇게 저는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되는 비즈니스구나 라는 마음으로 했었고요. 그냥 이 마음이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게 해줄게. 지키고 싶었었고, 저는 목표 어떻게 세웠냐면 진짜 미쳐서 세웠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했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참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뉴스킨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시는데 못하는 거 되게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일 먼저 바꿀 건 그냥 외적 변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혼신을 다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른 사업 성장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절뚝에 있었고 사장님들마다 강점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점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강점을 찾아주는 책도 있잖아요. 강점혁명이라고. 저는 실제로 그걸 해도 1번이 책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온 소중한 한 사람이고,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가족도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시간도 소중했어요. 왜냐면 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알려줬는데, 나만 잘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 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 팀한테 약속을 했었고, 103호 강의자, 제가 103호에 앉아있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잘된 사람이 해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전 밀레니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한테 내가 먼저 가서 보여주고 진짜 되는 일인지 보여줄 테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면 너도 할 수 있지? 이게 저는 되게 컸었고, 그 마음으로 이 그룹에 진짜 많은 헌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이 마인드로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뉴스킨을 하나 싶을 정도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뛰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고, 저의 로드맵은 전 단언컨대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짜줬어요. 제 로드맵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때까지 SBA 달성할 거니까 사장님 무조건 EBA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벨로시티거든요. 저는 이 회사가 진짜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는 사랑하자예요. 저 한 10분만 더 써도 되나요? 네. 사랑하자 때려 죽이고 싶어도 사랑하자. 이거 진짜 제가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는 건데, 전화하고 얘기하고 미팅하고 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로에 많이 놓이실 거거든요. 제가 500만 장의 최숙희 사장님이 제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1대 스폰서님은 아니시지만 제 스폰서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고충을 얘기했었을 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네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때로는 목표를 위해 이 사람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때 내가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조직을 키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진정으로 기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제대로 먹고 나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내 동생처럼 사랑하면 우리 그룹은 진짜 폭발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했었고, 진짜 사랑하는지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 이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저는 그룹의 성장이 사랑에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기본을 하자입니다. 5번째는 뉴스계의 본질은 기본이 가장 중요해서 하우투가 하는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소통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뉴스킨에 왔다 95%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뉴스킨 안의 루트에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내는 것. 내가 지금 행동백서를 읽었을 때 별반 감흥이 없는 핀 타이틀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번째, 레버러지인데요. 벨로시티의 핵심은 레버러지예요. 주도적으로 그룹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고, 6대도 1대처럼 데몬스트레이션을 도와드리라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지원은 무한대로 지원을 하시되, 진짜 6대 파트너도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6대 스폰서인 내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 나랑 진짜 좋은 만남과 사람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키는 겉모습이 좋은 사람은 저는 별로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순환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건데, 내 울타리 안에서 다 키울 수 없다. 이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그룹이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안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끌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 강박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저도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빨리 내려놓은 게 뭐냐면, 저보다 역량 있는 파트너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이걸 내가 이들의 역량을 누르는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안고 그들은 크고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7번째는 열정입니다. 뉴스킨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은 삶의 모든 것을 끌어올린다. 누구나 잠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에 온 힘을 쏟게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특별한 무엇이 당신의 피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고 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이에요. 누군가가 감히 끌 수 없는 것.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미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킨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로고만 봐도 눈물이 나거든요. 진짜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차트에 없었던 건데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진짜 SNS 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차트거든요. 이거 3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해드릴게요. 1시간 뒤 나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실 수 있죠. 1시간 뒤에 뭐 차를 타고 집에 갈 거고 뭐 애프터를 할 거고 등등등.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아니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의 강아지인데요. 제 일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다. 아침에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오늘은 코니와 하루 종일 있어줄 수 있겠다. 어제 너무 밤늦게 들어와서 코니가 날 보면서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녀석이랑 놀아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간식도 줘야지. 제가 생각했던 일기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고 1시간 뒤에 애 낳으러 가서 지금까지 코니 못 봤어요. 1시간 뒤에 진짜 애 낳으러 갔거든요. 이때 제가 애 낳기 전에 썼던 일기예요. 저는 이 강아지 왜 제가 얘를 봤냐면 제 파트너 사장님이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6개월짜리 파트너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애 낳기 전에 얘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짜 못 봤거든요. 누나 금방 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양수가 터져서 수술해서 애를 낳을 줄도 몰랐고 아기가 그렇게 빨리 나올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저는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SNS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SNS는 뭐냐면 이거를 한번 찍어두시고 한번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는지를 한번 잘 매월 1일을 목표를 해보세요. 나는 하루 일과좀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는가를 옆에 적어보시고요. 그 GV 중에 몇 %가 온라인에서 내가 들어오는 소득인지 체크해 보시고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고 있는가. 이거 뭐냐면 내가 뛰는 24시간 말고 내 파트너 사장님과 합쳐진 24시간 말고 내가 또 다른 나로 인해서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가예요. SNS고 말로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삶을 위한 목표 설정을 하신 적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나는 GV는 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사실은 카카오 스토리든 SNS, 인스타그램이든 내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공간이자 원하는 일상만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나만의 컨셉이 있어야 상대가 날 궁금해해요. 내가 애엄마면 상관없어요. 궁금한 애엄마면 되고 매력적인 애엄마면 돼요.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으로 SNS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컨셉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시는 것도 이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제품을 주문받는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한 번 주문하고 띡 끝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 아니면 그냥 나만 부전히 열심히 올리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SNS는
내가 직접 체험한 후기나 솔직한 피드, 사업자이기 이전에 매니아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담 위주의 피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자들은 다 뉴스킨 제품에 미쳐가지고 다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한테 제품을 안 사요.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의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나라면 나의 SNS를 통해서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말을 걸 것인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것인가 중요하고요. 인스타는 소통의 도구과 좋아요, 이렇게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뭐 좋아요 누르는 거 있죠. 소통하고 들어가서 댓글 남기시고 참 좋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엄마도 인스타그램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뉴트리오 후기를 올리세요. 놀랍게도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매출이 나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사실은 어머님의 연령층에서는 반드시 이게 지인으로 인한 확산이 되고요. 또 그 지인으로 확산돼서 쓰다 보면 또 새로운 소개를 창출하실 수 있고요. 진짜 내 고객으로 만드는 노하우는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낀 건데, 팬덤을 구축하고 내가 메인으로 잡는 아이템을 하나 만드세요. 갈바닉이든 루미스파든 내가 쓸 수 있는 아이템. 이거는 꼭 SNS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는 콜드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게끔. 네, 폴더를, 사진 폴더 막 저녁에 맨날 찾으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장해놓고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끔 한번 정리하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거는 카카오톡 보내실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사진 말고 꾸미지 않으셔도 되니까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아주 인간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끌려요. 사람들은 멋져 보이고 예쁜 사람의 영상만 보지 않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의 영상도 봐요. 킬링타임용으로 영상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다가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럼 나도 다음에 한번, 이런 게 은연중에 생각나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아요. 요건 조금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사업이 진짜 힘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름 빼고 다 바꾸세요. 변화 의지가 없다면 뉴스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것만 없으시면 생각보다 뉴스킨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타인에 의해 결정됐던 삶을 바꾸고 싶어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타인에 의해 결정됐던 월급, 타인에 의해 결정됐던 연봉, 타인에 의해서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싫어서 뉴스킨을 선택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저는 완벽하게 뉴스킨에 올인하셔서 타인의 그 받지 않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삶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확신해요. 와인은 뛰다 보면 생기는 거 아시나요? 진짜 간절하게 뛰어보셨던 분들은 내가 미친 듯이 뛰고 집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집 앞에 딱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몰골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쎄빠지게 일했구나. 나 진짜 더 이상 할 기력이 없이 일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나거든요, 가슴에서. 그때 Y가 딱 떠올라요. 나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나 뭐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발이 안 움직이는데 간절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미 미쳐서 뛰고 있으면 내가 이거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대요. 대본을 하든 폴드를 하든 보상을 풀든. 진짜 간절한 Y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불 한번 꺼주시면 영상 한번 볼게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의 씨앗들이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발현한 거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지치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떤 씨앗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대답하면 일단은 논이나 밭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라고. 당장 거름부터 뿌리시라고. 씻는 것부터 하라고. 왜? 거름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름부터 뿌리라고. 다
너무 결과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거죠. 내가 이 시스템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자.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누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 막 걸으면 좋은 거 몰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걷잖아요. 좋은데 그렇죠? 오라고 하는데 거듭은 안 한다잖아요. 맨날 안 한다.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초기암 판정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치료법이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가장 치료법이라고 좋은데 나 알려줬다면 칩시다. 여러분이 안 걸릴 거거든요. 다 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절실해요. 여러분이 절실하면 무조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절실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말만 절실한 거예요, 말만. 유행이에요, 유행. 노력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 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 관리 못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닌데 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절박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문제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내가 이 값은 작았지만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유 시간이 있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활용하면은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4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시간을 잘 체킹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작겠지만 이게 한 달, 3개월, 1년 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그다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더 고민하고 그런 게 대기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까? 여러분도 대기업이 돈 벌려고 고민하듯이 어떻게 해서 시간을 더 쥐어 짜내세요. 그럼 여러분이 키키가 늦어봤자 2년 늦은 사람, 1년 늦은 사람, 굳이 말로 하자면 뭐 3년 늦은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두 달치씩 시간을 뽑아내면은 6년이면은 1년이 만회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40대에는 이미 나는 효율을 더 높게 쓰고 있고 시간을 따라잡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로 널렸습니다. 이게 널렸어요. 뭐 유행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안 했을까? 그 당시 그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 나왔다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보상이 나와요. 만약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한 것이 역으로 후회를 오히려 받아서 매우를 못하는 거죠. 태양에서 지금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8분이 걸려요. 그 빛이 도달하는 게 노력은 지금 뽑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그게 노력이 빛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어내야 그게 20년, 30년 뒤에 빛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평범한 서적을 정말 명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행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명저야. 실행하지 않으면 평범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건 다르다.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사실 이게 뉴스킨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차트에요. 사실 강의를 듣고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잖아요. 저는 진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정말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간절한 사람인지, 말로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이뤄낸 것은 무엇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스스로를 비워주이진 않는지, 시스템에 참여하면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는 일인데 나는 배워보려고도 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성공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반드시 성장하시는 또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